지금 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제 손가락을 꼭 쥐고 있는 이 아이를 낳아준 여자는 제 전 아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아이의 엄마가 된 여자는 제 전 아내의 불륜남, 그 남자의 아내였던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제 이름은 한기준입니다. 올해로 쉰둘이 됐고 인천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에서 재무팀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22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병원 분만실 앞에 서 있습니다. 옆에는 한 여자가 누워 있고 방금 제 아들을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류소연입니다. 원래는 제 아내의 불륜 상대였던 남자, 오세진의 아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이 여자가 어떻게 제 아들의 엄마가 되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그날 모텔 앞 골목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 오후 6시 저는 어느 모텔 맞은편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52살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모텔 입구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라이터를 3번이나 떨어뜨렸고 겨우 불을 붙여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15분 전 제 아내 서미정이 그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사 후배라는 젊은 남자와 함께 오후 7시 담배 한 갑이 반쯤 줄었습니다. 해가 기울며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모텔 간판에 형광 불빛만 환하게 켜졌습니다. 지금 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상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자꾸만 그 장면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후 7시 30분 담배 한 갑이 다 떨어져서 근처 편의점에 가서 한 갑을 더 샀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후 8시 22년을 같이 산 남편과는 안 하던 것들을 저 안에서 하고 있겠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오후 8시 40분 모텔 문이 열리더니 아내가 나왔습니다. 옆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같이 서 있었고 아내 얼굴은 붉게 상기돼 있었으며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자가 모텔 주차장에서 아내 허리를 감싸 안고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는 모습, 차량 번호판까지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찍었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 둘 다 멱살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저 남자 얼굴에 주먹을 꽂아 넣고 싶은 충동이 올라왔지만 꾹 눌렀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길가에서 담배를 쥔 52살 남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꼴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요? 외도의 징후가 시작된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 서미정이 갑자기 외모에 유난히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늘 질끈 묶고 다니던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파마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미용실 봉투를 들고 들어와 밝게 웃었습니다. 당신 나 좀 젊어 보이지 않아요. 나이 들수록 관리해야 한다며 기분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22년을 함께 살면서 그런 변화는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직감이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피부과 관리실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는 화려한 원피스들이 하나둘씩 걸렸습니다.
47살에 어울리지 않는 꽃무늬 원피스, 레이스가 달린 블라우스, 몸매가 드러나는 타이트한 치마들, 그리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요가를 다니더니 한 달 만에 5kg을 감량했습니다. 얼굴이 갸름해지고 허리 라인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노력이 저를 향한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겠다는 점이었습니다. 저에게 예쁘게 보이려는 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 시선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이상했던 건 휴대폰이었습니다. 예전엔 거실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화장실을 갈 때도, 샤워를 할 때도, 심지어 잠들 때도 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올 때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혼자 피식 웃거나 볼이 붉어지는 모습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면 재빨리 화면을 꺼버리거나 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귀가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원래 정시 퇴근이 원칙인 회사인데 밤 10시까지 늦는 날이 늘었습니다. 회식이라고 거래처 미팅이라고 했지만 아내에게서 낯선 향이 났습니다. 분명 남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침대에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3시가 넘어도 눈이 떠져서 옆에 누워 자는 아내를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회사에 가도 서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다가 한숨만 나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회사에서 조기 퇴근을 하게 되어 오후 4시쯤 집에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 오늘은 진짜 못 나가요. 남편이 집에 일찍 올 것 같아서. 아내 목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부드럽고 애교 섞인 톤이었습니다. 알아, 나도 보고 싶어요. 근데 오늘은 진짜 안 돼요. 내일 6시에 봐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문을 다시 닫고 발소리를 죽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지만 손이 떨려 잔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 미정이가 그럴까요? 그날 저는 집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6시를 훌쩍 넘겨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에이프런을 두르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일이 일찍 끝났어요. 아내 태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방금 전 그 전화 속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내를 미행해 보기로. 다음 날 오후 3시 조퇴를 신청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아내 회사 근처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출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은 계속해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10분, 평소보다 훨씬 진한 화장을 한 아내가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고 회사 문을 나섰습니다. 건물 앞에는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그 옆에 한 남자가 기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40대 초반 남자. 그 남자가 아내를 보며 웃었고 아내도 환하게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제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저 앞에 흰 차 보이시죠? 저 차만 따라가 주세요. 요금은 2배 드리겠습니다. 승용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결국 작은 모텔 앞에 멈췄습니다. 남자가 먼저 내려 체크인을 하고 아내가 뒤따라 차에서 내렸습니다. 둘은 주위를 둘러보고는 아무렇지 않게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담배 한 갑을 다 피웠습니다. 오후 8시 40분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내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남자는 아내 어깨를 감싸 안고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둘은 주차장에서 끌어안고 키스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내와 남자의 얼굴, 포옹하는 모습, 키스하는 장면, 차량 번호판까지.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가 싫었습니다.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는 이미 평소 집에서 입는 옷으로 갈아입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늦네. 야근했어요. 평범한 표정, 평범한 말투.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이 좀 밀려서.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방금 전 모텔에서 다른 남자와 웃던 그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혼자 미행하고 혼자 사진을 찍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고 다음날 바로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중후한 목소리의 중년 남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내분 외도 의심이시군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사진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사진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2주 정도 미행하고 자료를 모아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원하시는 방향대로 진행하시죠. 2주 동안이 지옥 같았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고 저녁이면 제가 앉아있는 식탁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웃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말이 거짓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며칠이 흘러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료가 준비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무실에 도착하니 두꺼운 봉투 하나가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탐정은 무표정한 얼굴로 봉투를 열더니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남자 오세진, 42살, 의료기기 회사 영업일팀 과장입니다. 부인이 있고 자녀는 없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몇 번 아내 회사 근처에서 스쳐 지나가듯 본 적이 있던 얼굴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오세진의 아내 류소연, 38살, 동네에서 플라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는 단정한 얼굴의 젊은 여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 증거들입니다. 탐정이 모텔 입구 사진들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박힌 사진들. 제 아내와 오세진이 함께 모텔로 들어가고 함께 나오는 장면들. 총 8번 확인했습니다. 패턴도 거의 일정합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다시 펼쳐봤습니다. 오세진 42살, 아내와 같은 회사, 기혼자, 자녀 없음. 그리고 그 옆에는 플라워 카페를 운영하는 류소연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여자,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을까요?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나 혼자 이혼 절차를 밟고 끝낼까요? 아니면 그 여인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 후 전 결국 연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탐정이 적어준 주소와 이름을 바탕으로 저는 SNS에서 류소연을 찾았습니다. 플라워 카페 계정이 있었고 최근 게시물에는 꽃사진들과 함께 짧은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혼자 닫는 가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도 역시 쓸쓸하네요. 남편은 또 늦는다고 하네요. 혼자 먹는 저녁은 아직도 낯설어요. 글을 읽는 동안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 남편과 자주 함께 다니는 여자의 남편입니다. 사진과 자료가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만나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뭐라고요? 혹시 장난이 아니라면 사진을 보내주세요. 저는 가장 선명한 사진 3장을 골라 보냈습니다. 모텔 앞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 포옹하는 장면, 키스하는 장면. 한참 동안 답이 없다가 짧은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위치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심장이 다시 터질 듯 뛰었습니다. 낯선 여자에게 내 삶의 가장 치욕스러운 장면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 한 구석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한 여자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얼굴은 창백했고 손가락은 가만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류소연 씨 맞으시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기준입니다. 제 아내가 서미정입니다. 우리는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쳐놨습니다. 소연 씨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겨봤습니다. 손이 점점 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남편 맞네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네, 제 아내이고 소연 씨 남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녀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된 거예요? 확실히 확인된 것만 몇 달은 된 것 같습니다. 류소연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알고 있었다기보다 계속 의심만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에 잠금 걸고 늦게 들어오고 자꾸 혼자 나돌아다니고 그녀 눈가에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숨이 안 쉬어지네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휴지를 건넸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부장님, 네. 저 직접 보고 싶어요. 직접이요. 네. 사진만으로는 실감이 안 나요. 제 눈으로 둘이 같이 있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완전히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탐정이 가져온 사진만 봤을 때는 이상하게 실감이 안 났습니다. 직접 내 눈으로 보는 순간 무너졌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같이 하죠. 한 번만 더 확실히 보죠. 그렇게 두 사람의 배신을 함께 확인하는 동맹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뒤 구청 근처 카페 앞 도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조수석에는 류소연이 타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부터 우리는 말없이 건물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 안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10분, 제 아내 서미정이 회사 건물에서 내려왔습니다.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진한 화장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주차장에는 흰색 승용차가 서 있었고 그 옆에 오세진이 기대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류소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오세진입니다. 미정은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고 세진은 자연스럽게 아내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따라가 주세요. 소연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고 그 차를 뒤따라갔습니다.
15분쯤 달리자 며칠 전과 같은 모텔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오세진이 먼저 차에서 내려 체크인을 했고 조금 뒤 서미정이 내려 그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류소연이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저게 내 남편이네요. 어깨가 떨리고 입술이 흔들렸습니다. 소리내 울지도 못하고 숨을 억지로 삼키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류소연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죠. 근데 봐야 했어요.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같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혼자였다면 아마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말에 저도 가슴 한켠이 울컥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반을 더 기다렸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류소연에게 물었습니다. 소연 씨는 언제부터 남편이 이상하다고 느끼셨어요? 올해 초부터요.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거래처 접대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아예 설명도 안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그랬습니다. 회식이라고 동창회라고 핑계만 바뀌었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무시하고 주말에도 자꾸 약속 있다고 나가고 전 바보처럼 기다렸어요. 저도요. 22년을 믿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네요. 그때 류소연이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요. 제가 남편 일정 정리한 거예요. 지난 석 달 동안 이상한 날들만 체크했어요. 수첩을 펼쳐보니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들이 가득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이 많네요. 네. 패턴이 있어요. 대부분 주중 저녁이고 길게는 주말 낮에도 나갔어요. 저는 제 휴대폰 메모장을 보여줬습니다. 저도 기록했습니다. 아내도 화요일, 목요일이 많아요. 우리는 서로의 기록을 비교했습니다. 날짜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같은 날 둘 다 집을 비웠네요. 증거가 확실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때로는 같이 미행하고 때로는 각자 모은 증거를 공유했습니다. 오후 8시 40분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웃으며 얘기하고 주차장에서 포옹하고 키스했습니다. 저는 다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류소연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카페에서만 만났지만 류소연이 올 때마다 사람들이 쳐다봐서 나중에는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우리는 서로의 증거를 공유했습니다. 탐정이 모은 자료, 각자가 찍은 사진, 캡처한 메시지들. 그리고 그때마다 류소연은 울었습니다. 저 결혼하고 10년 동안 애를 갖기 위해 진짜 별짓 다 했어요. 시험관도 3번이나 했고 약도 수없이 먹고 몸이 망가질 정도로 주사도 맞았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그냥 둘이 살자고 했어요. 그녀의 말은 제 과거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랬습니다. 결혼하고 5년 동안 자연 임신이 안 돼서 병원에 갔고 시험관만 7번 했습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아내랑 같이 울었죠. 어느 날은 병원 복도에서 둘이 껴안고 서럽게 울다가 의사가 말리러 나온 적도 있습니다. 류소연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7번이나요? 네. 그러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냥 둘이 살자고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랑 똑같네요.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를 포기하면서 이상하게 마음도 같이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남편한테도 세상한테도.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꺼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우리는 한강 둔치를 걷고 있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고 강물 위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 요즘 어떠세요? 마음이 조금 나아지셨어요. 글쎄요. 아직도 밤이면 잠이 안 와요. 남편 얼굴 보면 다른 여자랑 있는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요. 저도요. 아내가 웃을 때마다 저 웃음이 진짜인가 싶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다 류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준 씨. 네. 저 요즘 기준 씨 생각 많이 해요. 저도 그래요. 소연 씨 생각이 자꾸 나요.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6번째 만남에는 작은 한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기준 씨는 결혼 생활 행복하셨어요? 류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행복했다기보다 그냥 익숙했습니다. 싸울 일도 별로 없고 티격태격도 없었고 그냥 의무감으로 사는 느낌이었죠. 저희도 비슷해요. 소개팅으로 만나서 조건 맞으니까 결혼했어요. 사랑한다고 뜨겁게 고백한 적도 없고 설렌 적도 별로 없었어요. 아이만 생기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마저도 안 되니까 그냥 같이 사는 사람 느낌이었어요. 저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소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소연 씨랑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저도 그래요. 기준 씨랑 있으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같은 구덩이에 같이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힘든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음 한 구석이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더 편하게 부르게 됐습니다. 7번째 만남에서는 차 안에서 둘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 류소연이 말을 꺼냈습니다. 기준 씨. 네. 저 이제 기준 씨라고 부르기 싫어요.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그냥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제가 그녀를 바라보자 그녀가 머쓱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 상황에 맞지도 않는 말인 거 아는데 그냥 너무 멀게 느껴져서요. 잠시 고민하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편하게 부르세요. 저도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그녀가 살짝 웃었습니다. 그럼 기준 오빠라고 부를게요. 오빠도 저 그냥 소연이라고 부르세요. 자꾸 씨라고 부르니까 거리감 들어요. 그래, 소연아. 그 말을 하는 순간 차 안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렸고 우리는 말없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빠, 응,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죠? 알아. 근데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 저도요. 자기 전에 오빠 생각하고 아침에 눈 뜨면 오빠 목소리 듣고 싶고 저는 소연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연아, 우리 조금만 기다리자. 법적으로 정리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네, 오빠. 그날 밤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손을 잡는 일이 자연스러워졌고 서로를 부르는 호칭에도 부드러운 온기가 묻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함께 미행을 시작한 지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오던 저녁이었습니다. 소연이 가게 문을 닫는 시간을 맞춰 저는 꽃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문이 닫히고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잠시 후 우산을 든 소연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빠, 택시 잡기 힘들 것 같아서 데리러 왔어. 소연이는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집으로 바로 들어가기 아쉬워
우리는 근처 작은 음식점에 들렀습니다. 비 오는 날이라 그런지 가게 안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막걸리 한 병을 시켜놓고 우리는 말없이 잔을 주고받았습니다. 눈앞에 놓인 안주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소연아? 응. 요즘 괜찮아?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루는 괜찮았다가 하루는 무너져요. 오빠랑 같이 있으면 좀 괜찮다가도 집에 들어가면 또 생각나요. 내가 몇 년 동안 붙잡고 살던 사람이 저렇게 쉽게 다른 사람에게 가버렸다는 게 말을 잇지 못하고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이상해요. 버려진 건 나인데 죄책감 느끼는 것도 나 같아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 살았나. 내가 못나서 그런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잔을 내려놓고 소연이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소연아, 너 나한텐 참 고마운 사람이야. 그녀가 눈을 들었습니다. 오빠한테요? 응. 너 아니었으면 나 혼자 미쳐버렸을 거야. 나랑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장면 보면서 같이 울어준 사람 세상에 너밖에 없잖아. 그 말에 그녀 입술이 떨렸습니다. 오빠도 그래요. 오빠 없었으면 저 아마 여기까지 못 버텼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더 거세게 창문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 혼자 들어가기가 싫어요. 소연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으로 갈래? 그냥 따뜻한 차나 한 잔 더 마시고 가.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에서는 둘 다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와이퍼가 빗물을 밀어내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켜자 조용한 거실에 노란 조명이 번졌습니다. 젖은 우산을 현관에 세워두고 저는 수건을 건넸습니다. 머리부터 말려. 감기 걸리겠다. 응, 고마워요. 소연이는 수건으로 머리를 대충 말리더니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다가 잠시 후 같은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빠, 응,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언제 한번 이렇게 누군가한테 제대로 안겨본 적이 있었나? 그 말은 묵직하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게 떨리는 손이 제 손 안에서 조금씩 힘을 풀었습니다. 소연아? 응.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눈동자가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아주 작은 기대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누가 먼저였는지 모르게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깨가 맞닿고 숨이 섞였습니다. 오빠. 그 한마디에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울음 섞인 숨이 어깨를 타고 전해졌고 마른 손이 등을 더듬으며 상대의 온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한 침대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서로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다가 어느 순간 숨결이 가까워지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계속해서 밀어두었던 외로움과 상처, 버려졌다는 감각이 서로의 온기 속에서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잘 맞았습니다. 숨쉬는 리듬도, 손이 닿는 방향도, 끌어안는 힘도. 오빠, 왜? 나 이런 느낌 처음이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버려진 여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진짜로 아껴주는 사람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뜨겁게 저며왔습니다. 나도 그래. 그냥 미안하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이 더 먼저 나와.
이렇게까지 서로 잘 맞을 줄은 나도 몰랐어. 우리는 몇 번이나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몸이 맞는다는 느낌이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마음이 맞닿았다는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조금씩 더 솔직해졌습니다. 오빠, 응, 나 이제 다시 누구 아내로 돌아가긴 싫어요. 나도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단 한 톨도 없어. 그날 이후 우리는 단순히 공동 피해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군가의 아내, 남편이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될지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그녀가 제 품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응, 계속 이렇게 있고 싶다 매일매일. 그래, 나도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아.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함께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각자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들을 한가득 들고 두 분이 같이 오신 이유는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우리 배우자들이 서로 불륜 관계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탐정이 모은 사진, 모텔 출입 기록, 메시지 캡처본, 카드 사용 내역들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는 한 장 한 장 꼼꼼히 훑어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이혼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겁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소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오늘 말할 거예요. 그래. 나는 오늘 미정이한테 다 보여줄 거야. 너는? 나도 오늘 말할게요. 계속 끌고 가봤자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 저는 아내를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미정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왜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이혼하자. 아내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사진들을 탁자 위에 쏟아놓았습니다. 호텔 앞, 포옹, 키스, 손을 잡고 걷는 사진들, 날짜와 시간이 박힌 사진들이 탁자 위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모르는 줄 알았냐? 3개월 동안 탐정 썼다. 오늘 변호사랑 계약하고 왔다. 이혼 소송 진행할 거다. 당신 미쳤어요. 미친 건 내가 아니야. 22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짓밟은 건 바로 너야. 아내는 울면서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잠깐 실수였어요. 내가 잠깐. 8번이 잠깐 실수냐? 사진만 8번이다. 카드 내역까지 다 있다. 더는 말 안 할게. 오늘 안에 짐 싸서 나가라.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1시간쯤 뒤 캐리어 끄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떠났습니다. 22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잠시 후 저는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아, 오빠. 전화기 너머로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했어. 응, 다 말했어. 증거 보여주니까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지금 친정으로 왔어. 잘했어. 고생했다. 오빠 목소리 들으니까 조금 괜찮아졌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복잡하다.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그 이후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며 조금 더 자주 만났습니다. 공원을 걷고 한강을 걸으며 술잔을 나누며 서로의 지난 20년을 이야기했습니다. 몇 달 뒤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나왔습니다. 각자의 배우자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자유로운 몸이 됐습니다. 법원을 나와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소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끝났다. 오빠는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너랑 같이 살고 싶다. 이 말 한참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오늘에서야 말한다. 류소연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오빠랑 같이 살고 싶었어요. 말을 못했을 뿐이지. 일주일 뒤 소연이는 작은 캐리어 하나와 꽃무늬 쇼핑백 몇 개를 들고 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미역국을 끓였고 소연이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퇴근길에는 꽃집으로 들러 같이 가게 정리를 도와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안 공기가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오빠 이상해요. 뭐가? 같은 집인데 예전이랑 공기가 달라요. 예전엔 집에 들어오면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편해요. 나도 그래.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둘만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산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TV를 보고 있었고 소연이는 부엌에서 컵을 들고 나오다가 제 옆에 살짝 앉았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오빠, 응, 나 요즘 좀 이상해. 어디 아파? 그게 생리가 한참 안 와.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늦었어? 2주는 넘었어.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잠깐만. 내가 약국 다녀올게. 저는 급히 차를 타고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5개나 사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사올 필요는 없는데 확실하게 하자. 류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문 앞을 서성이며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우리가 시험관도 안 됐는데 수술도 생각했었는데 분명 안 된다고 의사에게 수없이 들었습니다. 아이 가질 확률은 거의 없다던 말을 수없이 들었는데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간절한 기대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류소연이 창백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테스트기 5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2줄, 두 번째 2줄,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까지 전부 2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진짜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 진짜인 것 같아, 소연아. 이건 기적이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원 가자. 지금 당장. 우리는 서둘러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출산과 불임 치료를 동시에 보는 병원이었습니다. 예전에 아내와 함께 수없이 다녔던 곳과 비슷한 대기실 풍경이었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피 검사를 하고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는 화면을 보다가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입니다. 그 순간 소연이는 의자에 앉은 채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 시험관도 여러 번 했었는데요. 안 된다고, 아이랑 인연이 없는 몸이라고 들었는데. 의사가 차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록을 보니 과거에 시험관 시술을 여러 번 하셨네요. 그래서 더더욱 축하드립니다. 이건 확률적으로도 정말 낮은 기적 같은 임신이 맞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아 우리는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연아? 응. 우리 혼인신고하자. 아기도 생겼고
이제 우리 셋이 가족이 돼야지. 류소연이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나 오빠한테 이 말 듣고 싶어서 오늘 하루 종일 가슴이 쿵쾅거렸어. 나야 당연히 좋지. 결혼식 같은 건 필요 없어. 우리 아기가 더 중요해. 일주일 후 우리는 구청 민원실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직원이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두 분은 법적으로 부부이십니다. 구청을 나와 소연이는 제 팔을 꼭 끼었습니다. 오빠, 이제 진짜 가족이네. 그래. 이제 우리 셋이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작은 방 하나를 아기 방으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벽지는 연한 하늘색으로 골랐습니다. 아기 침대와 작은 서랍장, 모비를 달고 벽 한쪽에는 작은 구름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임신 중반이 지나며 배가 서서히 불러왔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는 작은 초음파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심장 소리 들리시죠? 규칙적으로 들리는 작은 심장 소리가 그대로 제 가슴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 성별을 알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 될 분 알고 싶으세요? 의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초음파 화면을 한참 보던 의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잘생겼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아들이 태어나는구나. 사실 저는 아들이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나의 분신 같은 나를 닮은 나의 아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오빠 왜 울어? 아니 그냥 내가 아빠가 되는구나 싶어서.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 이름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은 한씨니까 한이 뭐가 좋을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우리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한이준. 어때? 이준 좋다. 이룰 이 준수할 준. 늦게 왔지만 단단하게 자라서 자기 길을 스스로 이뤄가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날 밤 저는 소연이 배에 귀를 대고 말했습니다. 이준아, 아빠다. 너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아빠는 너 같은 아이는 평생 못 안아볼 줄 알았어. 그러니까 건강하게 천천히 와라.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임신 후반부 소연이는 허리가 아프고 쉽게 피곤해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허리를 주물러주고 영양제를 챙겨줬습니다. 어느 날 밤 창밖에 별이 떠 있는 걸 보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연아, 참 이상하지. 예전엔 하늘을 봐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같은 하늘 아래 우리 애가 자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모든 게 다 다르게 보여. 소연이는 웃으며 제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오빠, 나도 그래. 예전에는 내일이 오는 게 별 의미 없었는데 요즘은 하루하루 날짜가 지나가는 게 아까워. 이준이랑 함께 보낼 날이 한 날 더 가까워지는 거니까. 임신 9개월,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졌을 무렵이었습니다. 고령 임신이라 걱정이 많았습니다. 오빠, 나 조금 무서워. 나도 무섭다. 근데 우리 이준이는 여기까지도 잘 와줬잖아. 우리 둘 다 포기했을 때 찾아온 애니까 분명히 강한 아이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3시쯤 소연이가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오빠, 나 배가 쥐 나는 것 같아. 주기가 점점 짧아져. 시계를 보니 5분 간격으로 진통이 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가자. 지금 바로. 우리는 서둘러 차에 올라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소연이 손을 잡고 저는 연신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오빠, 나 잘할 수 있을까? 그동안 우리가 겪은 게 얼만데. 우리는 다 해냈잖아. 이번에도 할 수 있어. 나 여기 있을게. 절대 안 떠날게. 분만실 문이 닫히고
저는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2시간, 3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복도를 수십 번 왔다 갔다 했고, 기도도 하고, 눈물도 났습니다. 제발 둘 다 무사하게.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나왔습니다. 아버님, 잠깐만 안아보시겠어요? 아버님이라는 소리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이는 작고 붉은 얼굴에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준아 아빠야. 조금 뒤 저는 분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류소연은 땀에 젖은 얼굴로 누워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마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 수고했어, 소연아. 정말 정말 잘해줬어. 저는 천천히 아기를 그녀 품에 안겨줬습니다. 이준이야, 우리 아들. 소연이는 아들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오빠 우리 해냈다. 그 눈물에는 그동안의 불임치료, 실패, 좌절, 배신, 이혼, 새로운 시작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기는 신생아실로 옮겨졌고 소연이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정말 다 괜찮아질 거야. 조금 뒤 간호사가 신생아실로 안내해 줬습니다. 유리창 너머 작은 침대에 우리 아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소연이가 휠체어를 타고 신생아실 앞까지 나왔습니다. 오빠 우리 애야. 그래. 우리 아들 한희준. 둘이 나란히 서서 유리창 너머 아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가족이네. 그래. 우리 셋 진짜 가족이다. 22년 결혼 생활의 배신. 7번의 시험관 실패. 38배 포기했던 임신. 그리고 서로를 향한 늦은 사랑. 그 모든 것의 끝에 지금 이 작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엄마입니다. 한희준, 내 아들. 그리고 그 아이를 품고 세상에 내보낸 여자 류소연. 이제 제 인생은 이 두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가장 깊었던 상처도 가장 큰 배신도 이 두 사람의 온기로 다 잊게 해줄 수만 있다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병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일지 몰라도 우리 세 사람에게는 인생에서 처음 맞이하는 진짜 아침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자는 내 아들의 엄마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지역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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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세요.